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지금 탄핵 반대파, 그러니까 대통령 복귀가 최선이다라고 주장하는 선봉에 김문수 장관이 있어요. 뭐 여기 홍준표 시장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 탄핵 찬성파,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탄핵을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바뀌었고, 유승민, 안철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책을 출간하면서 계엄날 혹은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앞으로 복귀, 정치 복귀를 시사한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지금 탄핵 심판, 10차 변론까지 쭉 오면서 결국은 계엄날 전후,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퍼즐을 맞히는 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 한 전 대표도 최근 이 계엄날 혹은 본인이 거의 시간대별로 어떤 대통령과의 문답이 주고받았는지를 좀 소상히 쓴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책이 이제 두 챕터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본인의 경험한 것들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겹쳤는데, 특히 그 부분 중에서 이제 12.3 비상계엄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 왜냐하면 12월 4일 날 이 한동훈 당시 대표를 비롯해서 당 중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때 이제 계엄에 대한 이유를 이제 묻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책을 보지 않아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해산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국회 해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다가 나중에 이 당시 기재부 장관 최상목 대행에 준 쪽지에 보면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그때 세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라는 느낌들을 이제 당시에 가졌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를 할 경우에 그러면 방첩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때는 그렇게 이 해서는 나중에 보니까 방첩사가 이번에 사실은 정치인 체포에 어떤 핵심적 역할을 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작성하고 체포조를 만들고 이런 걸 했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방첩사를. 바로 이런 것들이 당시의 어떤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나눈 대화인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만 아니라 당시에 당의 중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그렇게 증명이 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탄핵 반대 선봉에는 김문수 장관이 있다면 탄핵 찬성파, 이른바 찬탄파에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 글쎄요,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벌써부터 좀 물밑에서 꿈틀꿈틀한 내용까지 오늘 환노의 주요 장면까지 공히 만나봤습니다.